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입니다. 부제는 매일의 피로를 풀어주는 책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이케 히로토, 고이케 종합의료 클리닉 원장, 그리고 의사십니다. 여러가지 요법 등을 탐구하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종아리를 주무르면 건강해진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피로 해소 요령을 소개합니다. 반드시 당신에게 딱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 책과 함께 몸과 마음의 휴식을 가져보세요. 미지근한 욕조물에 15분간 몸을 담근다.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샤워를 마치고 곧바로 잠들 때가 있죠. 물론 그런 날도 있지만 가능하면 목욕은 느긋하게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오히려 잠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피로를 풀고 안정을 취하려면 38에서 40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반신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조에 오랫동안 몸을 담그고 있으면 오히려 피곤해질 수도 있으니 10에서 15분 정도면 적당합니다. 틈틈이 목 근육을 풀어준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부담을 주어 어깨와 팔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목 결림, 어깨 결림, 요통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집중한 나머지 몸이 뻣뻣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등과 허리가 굽고 배가 처지면서 볼록 나오고 호흡이 얕아지기도 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어도 스마트폰을 사용한 후에는 목을 충분히 돌려서 풀어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맑은 날에는 선글라스를 낀다. 자외선은 김이나 주름, 피부 노화의 원인이기도 하고 머리카락에 손상을 주거나 심할 때는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남성들도 피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거나 모자 또는 양산으로 피부를 보호할 수 있지만 쉽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눈입니다. 눈에 자외선이 닿으면 그 자극이 뇌까지 전해집니다. 햇빛이 강한 날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로감이 느껴진다. 만약 그렇다면 눈에 자외선을 쬐은 것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또 눈에 자외선을 쬐기만 해도 뇌에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자라는 지령이 내려져 피부를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외선 양이 가장 많은 시기는 1년 중에 5월에서 7월, 하루 중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선글라스를 찾아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세요. 이는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이는 동양의학에 개념을 둔 말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족냉증을 컨디션 저하나 불면증의 원인으로 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때는 우선 환기를 하세요. 참지 말고 에어컨을 켠다. 최근 몇 년 사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여름이 더웠습니다. 열대야는 숙면을 방해해서 피로가 쌓이게 만들고 열사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잠을 자다가 더워서 땀을 흘리면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밤중에도 에어컨을 켜둔 채 자는 편이 좋습니다.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적당히 유지해서 아침까지 쾌적하게 잘 수 있도록 조정해보세요.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계절이나 환경, 체질에 따라 적당한 실내 온도가 다릅니다. 여름에는 온도 25에서 28도,
습도는 45에서 60%, 겨울에는 온도가 18도에서 22도, 습도는 55에서 65%가 적당합니다. 쉬는 날에는 조금 더 잔다. 업무와 인간관계로 녹초가 돼버린 피곤한 금요일.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진짜 늦게까지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로를 풀려면 잠을 푹 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체내 시계가 설정되어 있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편안하고 수월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쉬는 날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수면 부채가 쌓여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이라면 쉬는 날의 수면 부족을 해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종일 자는 등 극단적인 수면 습관보다는 평일보다 조금 더 늦게 일어나거나 낮잠을 자는 정도가 좋습니다. 잠은 하루에 7시간 정도가 좋다. 10대에서 20대까지는 잠을 8시간 이상 오래 잘 수 있지만 그 이후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필요한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60대에는 6시간 반 정도 자면 충분하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나이차와 개인차도 있으니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수면 부족은 피로를 비롯해 비만, 생활습관병, 기억력 저하 등을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하고 하루에 7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종아리를 마사지한다. 피곤하지만 잠이 오지 않을 때 다리가 붓고 나른해지거나 몸에 열이 나지 않나요? 이럴 때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는 종아리를 마사지 해보세요. 손이나 시판 중인 마사지 기구로 종아리를 주무르면 혈류가 좋아지고 결림과 붓기, 나른함 등이 개선됩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할 수 있고 반신욕을 할 때 함께해도 좋습니다. 발, 특히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펌프처럼 하반신에 쌓인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종아리의 혈류가 좋지 않으면 전신의 혈류도 좋지 않아 대사작용이 떨어집니다. 코를 고는 사람은 옆으로 누워서 잔다. 잠자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잠이 부족하거나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코골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코골이는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생활 습관병으로 이어지는 무호흡 증후군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코를 곤다는 자체가 싫습니다. 신경 쓰인다면 오늘 밤 옆으로 누워서 잠을 청해보세요. 특히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닭가슴살을 적극적으로 먹는다. 지방이 적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닭가슴살. 요즘에는 피로 해소 효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이미다졸 펩타이드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닭고기 중에서도 근육 부위인 닭가슴살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음식으로 먹기만 해도 빠르게 피로가 해소된다고 하니 정말 좋은 성분입니다. 조리하기 귀찮다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언제든지 삶은 닭가슴살을 넣은 치킨 샐러드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셀프 인지 치료로 사고방식을 바꾼다. 나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누구나 일하다가 실수도 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끙끙거리며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역시 안 돼 하며 자신을 부정해버리면 마음이 불안정해져서 끝없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생활 습관을 바꿔보면 좋습니다. 인지 치료라는 방법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치료법으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어떤 일에 대해 본인이 평소 느끼거나 받아들이는 방식에 감정을 글로 씁니다.
그런 다음 같은 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생각들을 쓴 뒤에 자기 생각과 비교해 봅니다. 시점을 바꿔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냉정한 시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자기 부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에서 밥의 양을 줄여본다. 한때 유행했던 당질 제한, 과도한 당질 섭취가 비만과 신체 불균형을 불러온다는 다이어트 이론으로 밥이나 단 음식을 많이 먹지 않도록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당질이 살을 찌우는 것은 혈액 속의 당질량이 한꺼번에 늘어나 혈당치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밥을 잔뜩 먹은 후 몸이 나른하다고 느꼈던 적이 많다면 밥의 양을 줄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는 배부르지 않을 정도가 좋다. 예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몸에 좋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좀처럼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이 배부르지 않을 정도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소화에는 자율신경이 관련되어 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자율신경이 지쳐 잠들기 어렵다거나 피로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식사량을 줄이기는 어렵지만 먹으려던 고기 한 점, 밥 한 숟가락 덜 먹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천천히 씹어 먹는다. 특기가 빨리 먹기인 분들, 혹시 평소에 쉽게 지치지 않나요? 꼭꼭 씹어 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소화를 돕기 때문에 위나 장에 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살이 쉽게 찌지 않고 충치나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보다 먹는 속도가 빠르다면 음식을 입에 넣은 뒤 의식적으로 30회 정도 씹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식감이 좋은 식재료를 먹거나 채소 등은 한쪽 면만 구워서 잘 씹어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거리두기 규칙을 정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하나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 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화면에서는 블루라이트의 방출량이 많아서 눈의 피로, 목과 어깨의 결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피곤할 때는 이동 중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다거나 자기 전에 컴퓨터를 하지 않는다 등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 디지털 기기를 의식적으로 멀리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밴드 트레이닝을 해본다. 매일 회사 업무와 집안일에 쫓기다 보면 왠지 좀 피곤하네. 몸이 좀 굳었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밴드나 끈 하나로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추천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적당한 길이의 밴드를 몸에 감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양쪽 발목이나 무릎에 밴드를 감습니다. 얇은 끈을 사용한다면 끈이 살을 압박하지 않도록 양쪽 발목이나 무릎 사이에 약간 여유가 생길 정도로 감아주면 됩니다. 끈을 감아주면 허리나 고관절에 적당한 긴장을 주어 좋지 않은 자세, 습관이나 불균형으로 인한 결림을 개선해줍니다. 꽃이나 식물을 키운다. 계절마다 피는 꽃은 보기만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관엽식물에는 공기 정화 효과, 진정 효과, 눈의 피로를 완화해주는 효과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실에 식물이 있으면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의 피로감이 다른 자리의 사람에 비해 훨씬 적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작은 식물이라도 좋으니 방 안에 화분을 키워보세요. 마음의 안정과 함께 식물이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분욕으로 하루의 긴장을 풀어준다. 온천에서 족탕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발만 따뜻하게 했을 뿐인데도 몸 전체가 따뜻해지며
마음도 안정되고 느긋해지죠. 피로가 풀린다는 증거입니다. 이 기분을 집에서도 느껴보세요. 족욕은 큰 대야에 40도 전후의 따뜻한 물을 받아 10분 정도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고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어 잠을 푹 자고 싶을 때 도움이 됩니다. 실내 방향제를 사용한다. 녹초가 되어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향기는 뇌에서 곧바로 영향을 주어 몸과 마음에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향기는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머무는 공간이나 침실 등에 실내 방향제를 사용해 보세요. 향기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은 디퓨저 타입, 스프레이 타입, 아로마 향초나 아로마 비누, 향수 등 다양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기로는 라벤더나 캐모마일, 피로 해소에는 페퍼민트나 제스민을 추천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랜 시간 보면 눈이 건조해지기 마련입니다. 원인은 블루 라이트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LED 디스플레이에 포함된 파란색 빛인 블루 라이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중에서 가장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 빛입니다. 눈의 피로나 통증을 일으키거나 망막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서케디언 리듬을 깨트려서 수면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대신 종이책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위로받을 수 있는 이야기나 편안한 시집을 읽으며 느긋하게 활자를 느껴보세요. 수족 냉증에 맞는 양말을 선택한다. 여름인데도 양말을 포기할 수 없고 잘 때도 양말을 신어야 하는 수족 냉증이 있다면 양말을 고를 때도 통기성이 뛰어난지 너무 꽉 조이지 않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때는 발가락이 뚫린 양말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양말이 발가락 끝까지 감싸여 있으면 발에서 열을 발산하지 못해 땀이 차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발가락이 뚫린 양말은 발목이 따뜻하고 발가락 끝은 습하지 않아서 적당합니다. 무릎부터 발목까지 가려주는 레그 워머도 좋습니다. 요리에 들기름을 사용한다. 불안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알파 리놀렌산은 기름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함유량이 많은 것은 들기름입니다. 이것은 들깨 씨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알레르기성 증상 개선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열에 약하고 쉽게 산화되니 샐러드의 드레싱으로 먹거나 요리 마무리에 뿌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또 개봉한 후에는 되도록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간식으로 호두를 먹는다. 출출할 때 견과류를 먹으면 배고픈 상태가 조금 진정됩니다. 견과류에는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E, 콜레스테롤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올레인산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두는 알파 리놀렌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으로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는 날 간식으로는 호두가 좋습니다. 간편식으로도 먹는 연어를 먹는다. 편의점에 진열된 다양한 종류의 삼각김밥, 무엇을 고를까 고민되죠. 피곤할 때는 연어가 아주 좋습니다. 연어의 붉은색을 내는 아스타잔틴은 안티에이징이나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피로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는 식욕을 높여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강한 식재료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을 먹는다. 오후 3시, 일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몇 시간 남았습니다. 에너지 충전을 위해 잠시 쉬고 싶은 시간입니다. 저는 이때 차와 함께 초콜릿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밀크 초콜릿은 안 됩니다.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초콜릿, 그것도 카카오 함유량 70% 이상의 초콜릿이 좋습니다.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초콜릿은 카카오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되어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미용과 건강에도 이로워서 인기가 많습니다. 항스트레스 작용으로 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어 잠깐의 에너지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카카오 폴리페놀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으니 매일 적정량을 먹으면 좋습니다.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요리에 생강을 더한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향이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쇼가올이나 진저론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한방에서 쓰는 약재로도 잘 알려진 생강은 위장의 냉증에서 오는 식욕부진 등을 개선하며 체온을 높여주고 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수족냉증이 만성화되면 피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때 생강을 꾸준히 섭취해서 차가워지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만 생강을 냉동실에 넣어두고 평소 먹는 요리 양념이나 간을 할 때 조금씩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반짝이는 부분만 청소한다. 너무 피곤하지만 쉬는 날밖에 청소할 시간이 없다면, 그런데 그 청소가 대청소라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하기도 싫습니다. 쉬는 날이면 무기력해질 정도로 매일매일 바쁘게 보내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청소 요령이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 수도꼭지, 욕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부분만 닦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면 청소의 만족감이 순식간에 높아집니다. 눈에 띄는 변화이므로 가족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깨끗이 닦이는 청소 도구도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 힘들지 않고 편하게 청소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파란색 소품을 늘린다. 하늘과 바다에 새긴 파란색을 보면 상쾌함, 청결함, 깔끔함, 안정, 평화 등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파란색에는 집중력을 높여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심리적 효과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품을 파란색으로 바꾸면 화를 억제하거나 업무 속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얼른 끝내고 쉬는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참고로 식욕을 억제해 과식을 방지해주는 색도 바로 파란색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이 폭발하고 있다면 파란색을 이용해보세요. 창밖으로 먼 풍경을 바라본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눈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것이 안구 건조증입니다. 안구 질병의 일종으로 눈의 피로가 원인입니다. 그 밖의 원인으로는 건조한 환경, 콘택트 렌즈, VDT 증후군, 이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VDT 증후군은 디지털 기기의 디스플레이를 오랜 시간 보며 작업하는 등 눈을 혹사시켰을 때 안구 건조증이나 어깨 결림 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쉽게 안구 건조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눈이 건조하다고 느낄 때 곧바로 해야 될 일은 눈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거나 따뜻하게 하거나 먼 곳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잠시 창밖을 보거나 주택은 시간에 차창 밖으로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동으로 뇌를 활성화한다. 피로를 느끼는 것은 몸이 아니라 뇌에 있는 자율신경 때문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뇌를 쉬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뇌는 감동을 하면 활성화됩니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고 예술 작품을 즐기거나 멋진 자연을 감상하는 등 주변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동은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려동물을 쓰다듬는다. 기르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해서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해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쓰다듬거나 안아줄 때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을 때도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애정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없애고 통증을 개선해주며 마음을 평온하게 해 행복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아지와 고양이 이야기만 해도 행복해지는데 안고 쓰다듬으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고양이 카페나 강아지 카페, 강아지와 정해진 시간 동안 함께 산책하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숙면을 위한 음식은 아침에 먹는다. 트립토판이 함유되는 식품으로는 두유, 유제품, 바나나, 청국장 등이 있습니다. 청국장은 발효식품이라서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등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 의식적으로 트립토판을 섭취하려 한다면 이런 식품들을 아침에 먹어야 가장 좋습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어두워졌을 때 분비가 활성화되므로 활성화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그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함유된 음식은 아침에 섭취해야 멜라토닌이 활성화할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귀를 마사지한다.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아봤다면 반사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사구는 각 장기와 연결된 말초신경이 집중된 지점으로 발바닥이나 손바닥 그리고 귀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귀는 머리의 반사구로 귀를 만지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양쪽 귀를 손가락으로 잡아서 위아래나 양옆으로 잡아당기거나 돌리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뇌에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비염의 원인. 만성비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감기가 제대로 낫지 않는 상태에서 체질적 문제와 더불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됩니다. 또 저기압이나 수족냉증, 수면 부족도 영향을 미칩니다. 목에 무언가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귀 밑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사람은 만성비염일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것, 잠을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는 재빨리 풀어야 합니다. 코 세척을 하거나 목덜미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대는 것, 목을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입이 아니라 코로 숨을 쉰다. 입으로 숨을 쉬면 감기 등의 바이러스가 직접 침입해서 병에 걸리기 쉽고 입속에 침이 말라 침의 양이 줄어들어 입 냄새나 충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입보다 코로 호흡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서도 항상 피곤하다면 자는 동안 입으로 호흡하면서 수면 방해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입을 벌린 채 자면 코를 골기 쉽고 잠도 얕아서
다음날 아침에 잠자는 시간은 충분한데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는 기분이 듭니다. 호로 호흡하기 위해 신경을 써보세요. 자는 동안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입 벌림 방지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단 음식을 끊는다. 지쳤을 때 단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단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혈당치에 있습니다. 당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또 급격히 내려갑니다. 그러면 호르몬 변화가 생겨 쉽게 화를 내거나 졸음이 쏟아져 결국 작업 효율은 올라가지 않고 피로만 더 쌓입니다. 오후 시간 입이 심심할 때는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마음이 금방 진정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또 실용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글이 잘 읽혀져서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입니다. 부제는 매일의 피로를 풀어주는 책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이케 히로토, 고이케 종합의료 클리닉 원장, 그리고 의사십니다. 여러가지 요법 등을 탐구하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종아리를 주무르면 건강해진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피로 해소 요령을 소개합니다. 반드시 당신에게 딱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 책과 함께 몸과 마음의 휴식을 가져보세요. 미지근한 욕조물에 15분간 몸을 담근다.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샤워를 마치고 곧바로 잠들 때가 있죠. 물론 그런 날도 있지만 가능하면 목욕은 느긋하게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오히려 잠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피로를 풀고 안정을 취하려면 38에서 40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반신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조에 오랫동안 몸을 담그고 있으면 오히려 피곤해질 수도 있으니 10에서 15분 정도면 적당합니다. 틈틈이 목 근육을 풀어준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부담을 주어 어깨와 팔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목 결림, 어깨 결림, 요통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집중한 나머지 몸이 뻣뻣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등과 허리가 굽고 배가 처지면서 볼록 나오고 호흡이 얕아지기도 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어도 스마트폰을 사용한 후에는 목을 충분히 돌려서 풀어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맑은 날에는 선글라스를 낀다. 자외선은 기미나 주름, 피부 노화의 원인이기도 하고 머리카락에 손상을 주거나 심할 때는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남성들도 피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거나 모자 또는 양산으로 피부를 보호할 수 있지만 쉽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눈입니다. 눈에 자외선이 닿으면 그 자극이 뇌까지 전해집니다. 햇빛이 강한 날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로감이 느껴진다. 만약 그렇다면 눈에 자외선을 쬐은 것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또 눈에 자외선을 쬐기만 해도 뇌에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자라는 지령이 내려져 피부를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외선 양이 가장 많은 시기는 1년 중에 5월에서 7월, 하루 중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선글라스를 찾아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세요. 이는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이는 동양의학에 개념을 둔 말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족 냉증을 컨디션 저하나 불면증의 원인으로 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때는 우선 환기를 하세요. 참지 말고 에어컨을 켠다. 최근 몇 년 사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여름이 더웠습니다. 열대야는 숙면을 방해해서 피로가 쌓이게 만들고 열사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잠을 자다가 더워서 땀을 흘리면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밤중에도 에어컨을 켜둔 채 자는 편이 좋습니다.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적당히 유지해서 아침까지 쾌적하게 잘 수 있도록 조정해보세요.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계절이나 환경, 체질에 따라 적당한 실내 온도가 다릅니다. 여름에는 온도 25에서 28도, 습도는 45에서 60%, 겨울에는 온도가 18도에서 22도, 습도는 55에서 65%가 적당합니다. 쉬는 날에는 조금 더 잔다. 업무와 인간관계로 녹초가 돼버린 피곤한 금요일.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진짜 늦게까지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로를 풀려면 잠을 푹 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체내 시계가 설정되어 있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편안하고 수월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쉬는 날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수면 부채가 쌓여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이라면 쉬는 날의 수면 부족을 해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종일 자는 등 극단적인 수면 습관보다는 평일보다 조금 더 늦게 일어나거나 낮잠을 자는 정도가 좋습니다. 잠은 하루에 7시간 정도가 좋다. 10대에서 20대까지는 잠을 8시간 이상 오래 잘 수 있지만 그 이후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필요한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60대에는 6시간 반 정도 자면 충분하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나이차와 개인차도 있으니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수면 부족은 피로를 비롯해 비만, 생활습관병, 기억력 저하 등을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하고 하루에 7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종아리를 마사지한다. 피곤하지만 잠이 오지 않을 때 다리가 붓고 나른해지거나 몸에 열이 나지 않나요? 이럴 때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는 종아리를 마사지 해보세요. 손이나 시판 중인 마사지 기구로 종아리를 주무르면 혈류가 좋아지고 결림과 붓기, 나른함 등이 개선됩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할 수 있고 반신욕을 할 때 함께해도 좋습니다. 발, 특히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펌프처럼 하반신에 쌓인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종아리의 혈류가 좋지 않으면 전신의 혈류도 좋지 않아 대사작용이 떨어집니다. 코를 고는 사람은 옆으로 누워서 잔다. 잠자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잠이 부족하거나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코골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코골이는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생활습관병으로 이어지는 무호흡 증후군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코를 곤다는 자체가 싫습니다. 신경 쓰인다면 오늘 밤 옆으로 누워서 잠을 청해보세요. 특히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닭가슴살을 적극적으로 먹는다.
지방이 적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닭가슴살. 요즘에는 피로 해소 효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이미다졸 펩타이드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닭고기 중에서도 근육 부위인 닭가슴살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음식으로 먹기만 해도 빠르게 피로가 해소된다고 하니 정말 좋은 성분입니다. 조리하기 귀찮다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언제든지 삶은 닭가슴살을 넣은 치킨 샐러드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셀프 인지 치료로 사고방식을 바꾼다. 나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누구나 일하다가 실수도 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끙끙거리며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역시 안 돼 하며 자신을 부정해버리면 마음이 불안정해져서 끝없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생활 습관을 바꿔보면 좋습니다. 인지치료라는 방법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치료법으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어떤 일에 대해 본인이 평소 느끼거나 받아들이는 방식에 감정을 글로 씁니다. 그런 다음 같은 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생각들을 쓴 뒤에 자기 생각과 비교해 봅니다. 시점을 바꿔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냉정한 시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자기 부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에서 밥의 양을 줄여본다. 한때 유행했던 당질 제한, 과도한 당질 섭취가 비만과 신체 불균형을 불러온다는 다이어트 이론으로 밥이나 단 음식을 많이 먹지 않도록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당질이 살을 찌우는 것은 혈액 속의 당질량이 한꺼번에 늘어나 혈당치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밥을 잔뜩 먹은 후 몸이 나른하다고 느꼈던 적이 많다면 밥의 양을 줄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는 배부르지 않을 정도가 좋다. 예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몸에 좋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좀처럼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이 배부르지 않을 정도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소화에는 자율신경이 관련되어 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자율신경이 지쳐 잠들기 어렵다거나 피로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식사량을 줄이기는 어렵지만 먹으려던 고기 한 점, 밥 한 숟가락 덜 먹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천천히 씹어 먹는다. 특기가 빨리 먹기인 분들, 혹시 평소에 쉽게 지치지 않나요? 꼭꼭 씹어 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소화를 돕기 때문에 위나 장에 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살이 쉽게 찌지 않고 충치나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보다 먹는 속도가 빠르다면 음식을 입에 넣은 뒤 의식적으로 30회 정도 씹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식감이 좋은 식재료를 먹거나 채소 등은 한쪽 면만 구워서 잘 씹어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거리두기 규칙을 정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하나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 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화면에서는 블루라이트의 방출량이 많아서 눈의 피로, 목과 어깨의 결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피곤할 때는 이동 중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다거나 자기 전에 컴퓨터를 하지 않는다 등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 디지털 기기를 의식적으로 멀리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밴드 트레이닝을 해본다. 매일 회사 업무와 집안일에 쫓기다 보면 왠지 좀 피곤하네. 몸이 좀 굳었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밴드나 끈 하나로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추천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적당한 길이의 밴드를 몸에 감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양쪽 발목이나 무릎에 밴드를 감습니다. 얇은 끈을 사용한다면 끈이 살을 압박하지 않도록 양쪽 발목이나 무릎 사이에 약간 여유가 생길 정도로 감아주면 됩니다. 끈을 감아주면 허리나 고관절에 적당한 긴장을 주어 좋지 않은 자세, 습관이나 불균형으로 인한 결림을 개선해줍니다. 꽃이나 식물을 키운다. 계절마다 피는 꽃은 보기만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관엽식물에는 공기 정화 효과, 진정 효과, 눈의 피로를 완화해주는 효과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실에 식물이 있으면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의 피로감이 다른 자리의 사람에 비해 훨씬 적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작은 식물이라도 좋으니 방 안에 화분을 키워보세요. 마음의 안정과 함께 식물이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분욕으로 하루의 긴장을 풀어준다. 온천에서 족탕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발만 따뜻하게 했을 뿐인데도 몸 전체가 따뜻해지며 마음도 안정되고 느긋해지죠? 피로가 풀린다는 증거입니다. 이 기분을 집에서도 느껴보세요. 조격은 큰 대야에 40도 전후의 따뜻한 물을 받아 10분 정도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고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어 잠을 푹 자고 싶을 때 도움이 됩니다. 실내 방향제를 사용한다. 녹초가 되어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향기는 뇌에서 곧바로 영향을 주어 몸과 마음에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향기는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머무는 공간이나 침실 등에 실내 방향제를 사용해보세요. 향기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은 디퓨저 타입, 스프레이 타입, 아로마 향초나 아로마 비누, 향수 등 다양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기로는 라벤더나 캐모마일, 피로 해소에는 페퍼민트나 제스민을 추천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랜 시간 보면 눈이 건조해지기 마련입니다. 원인은 블루 라이트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LED 디스플레이에 포함된 파란색 빛인 블루 라이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중에서 가장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 빛입니다. 눈의 피로나 통증을 일으키거나 망막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서케디언 리듬을 깨트려서 수면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대신 종이책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위로받을 수 있는 이야기나 편안한 시집을 읽으며 느긋하게 활자를 느껴보세요. 수족 냉증에 맞는 양말을 선택한다. 여름인데도 양말을 포기할 수 없고 잘 때도 양말을 신어야 하는 수족 냉증. 수족 냉증이 있다면 양말을 고를 때도 통기성이 뛰어난지 너무 꽉 조이지 않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때는 발가락이 뚫린 양말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양말이 발가락 끝까지 감싸여 있으면 발에서 열을 발산하지 못해 땀이 차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발가락이 뚫린 양말은 발목이 따뜻하고 발가락 끝은 습하지 않아서 적당합니다. 무릎부터 발목까지 가려주는 레그 워머도 좋습니다. 요리에 들기름을 사용한다. 불안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알파 리놀렌산은 기름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함유량이 많은 것은 들기름입니다. 이것은 들깨 씨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알레르기성 증상 개선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열에 약하고 쉽게 산화되니 샐러드의 드레싱으로 먹거나 요리 마무리에 뿌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또 개봉한 후에는 되도록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간식으로 호두를 먹는다. 출출할 때 견과류를 먹으면 배고픈 상태가 조금 진정됩니다. 견과류에는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E, 콜레스테롤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올레인산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두는 알파 리놀렌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으로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는 날, 간식으로는 호두가 좋습니다. 간편식으로도 먹는 연어를 먹는다. 편의점에 진열된 다양한 종류의 삼각김밥, 무엇을 고를까 고민되죠. 피곤할 때는 연어가 아주 좋습니다. 연어의 붉은색을 내는 아스타잔틴은 안티에이징이나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피로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는 식욕을 높여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강한 식재료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을 먹는다. 오후 3시, 일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몇 시간 남았습니다. 에너지 충전을 위해 잠시 쉬고 싶은 시간입니다. 저는 이때 차와 함께 초콜릿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밀크 초콜릿은 안 됩니다.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초콜릿, 그것도 카카오 함유량 70% 이상의 초콜릿이 좋습니다.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초콜릿은 카카오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되어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미용과 건강에도 이로워서 인기가 많습니다. 항스트레스 작용으로 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어 잠깐의 에너지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카카오 폴리페놀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으니 매일 적정량을 먹으면 좋습니다.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요리에 생강을 더한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향이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쇼가올이나 진저론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한방에서 쓰는 약재로도 잘 알려진 생강은 위장의 냉증에서 오는 식욕부진 등을 개선하며 체온을 높여주고 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수족 냉증이 만성화되면 피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때 생강을 꾸준히 섭취해서 차가워지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만 생강을 냉동실에 넣어두고 평소 먹는 요리 양념이나 간을 할 때 조금씩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반짝이는 부분만 청소한다. 너무 피곤하지만 쉬는 날밖에 청소할 시간이 없다면, 그런데 그 청소가 대청소라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하기도 싫습니다. 쉬는 날이면 무기력해질 정도로 매일매일 바쁘게 보내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청소 요령이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 수도꼭지, 욕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부분만 닦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면 청소의 만족감이 순식간에 높아집니다. 눈에 띄는 변화이므로 가족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깨끗이 닦이는 청소 도구도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 힘들지 않고 편하게 청소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파란색 소품을 늘린다. 하늘과 바다에 새긴 파란색을 보면 상쾌함, 청결함, 깔끔함, 안정, 평화 등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파란색에는 집중력을 높여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심리적 효과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품을 파란색으로 바꾸면 화를 억제하거나
업무 속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얼른 끝내고 쉬는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참고로 식욕을 억제해 과식을 방지해주는 색도 바로 파란색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이 폭발하고 있다면 파란색을 이용해보세요. 창밖으로 먼 풍경을 바라본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눈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것이 안구 건조증입니다. 안구 질병의 일종으로 눈의 피로가 원인입니다. 그 밖의 원인으로는 건조한 환경, 콘택트 렌즈, VDT 증후군, 이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VDT 증후군은 디지털 기기의 디스플레이를 오랜 시간 보며 작업하는 등 눈을 혹사시켰을 때 안구 건조증이나 어깨 결림 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쉽게 안구 건조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눈이 건조하다고 느낄 때 곧바로 해야 될 일은 눈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거나 따뜻하게 하거나 먼 곳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잠시 창밖을 보거나 출퇴근 시간에 차창 밖으로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동으로 뇌를 활성화한다. 피로를 느끼는 것은 몸이 아니라 뇌에 있는 자율신경 때문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뇌를 쉬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뇌는 감동을 하면 활성화됩니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고 예술 작품을 즐기거나 멋진 자연을 감상하는 등 주변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동은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려동물을 쓰다듬는다. 기르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해서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해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쓰다듬거나 안아줄 때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을 때도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애정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없애고 통증을 개선해주며 마음을 평온하게 해 행복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아지와 고양이 이야기만 해도 행복해지는데 안고 쓰다듬으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고양이 카페나 강아지 카페, 강아지와 정해진 시간 동안 함께 산책하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숙면을 위한 음식은 아침에 먹는다. 트립토판이 함유되는 식품으로는 두유, 유제품, 바나나, 청국장 등이 있습니다. 청국장은 발효식품이라서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등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 의식적으로 트립토판을 섭취하려 한다면 이런 식품들을 아침에 먹어야 가장 좋습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어두워졌을 때 분비가 활성화되므로 활성화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그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함유된 음식은 아침에 섭취해야 멜라토닌이 활성화할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귀를 마사지한다.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아봤다면 반사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사구는 각 장기와 연결된 말초신경이 집중된 지점으로 발바닥이나 손바닥 그리고 귀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귀는 머리의 반사구로 귀를 만지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양쪽 귀를 손가락으로 잡아서 위아래나 양옆으로 잡아당기거나 돌리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뇌에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비염의 원인,
만성 비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감기가 제대로 낫지 않는 상태에서 체질적 문제와 더불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됩니다. 또 저기압이나 수족냉증, 수면 부족도 영향을 미칩니다. 목에 무언가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귀 밑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사람은 만성 비염일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것, 잠을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는 재빨리 풀어야 합니다. 코 세척을 하거나 목덜미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대는 것, 목을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입이 아니라 코로 숨을 쉰다. 입으로 숨을 쉬면 감기 등의 바이러스가 직접 침입해서 병에 걸리기 쉽고 입속에 침이 말라 침의 양이 줄어들어 입 냄새나 충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입보다 코로 호흡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서도 항상 피곤하다면 자는 동안 입으로 호흡하면서 수면 방해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입을 벌린 채 자면 코를 골기 쉽고 잠도 얕아서 다음날 아침에 잠자는 시간은 충분한데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는 기분이 듭니다. 코로 호흡하기 위해 신경을 써보세요. 자는 동안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입 벌림 방지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단 음식을 끊는다. 지쳤을 때 단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단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혈당치에 있습니다. 당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또 급격히 내려갑니다. 그러면 호르몬 변화가 생겨 쉽게 화를 내거나 졸음이 쏟아져 결국 작업 효율은 올라가지 않고 피로만 더 쌓입니다. 오후 시간 입이 심심할 때는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마음이 금방 진정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또 실용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글이 잘 읽혀져서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